8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7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 전 수석은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검찰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선 문체부 실국장 좌천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를 스크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은 문체부 실국장 사직 강요와 관련해 정관주 전 1차관으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질문에 김 전 과장은 정 전 차관이 당시 위에서 지시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장관의 뜻이 아닌 건 분명했고 청와대 핵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국과장들을 엄격히 스크린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소문을 누구한테 언제 들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전 과장은 보통 그런 소문은 술자리나 지인에게 듣기 때문에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본인도 법률방송의 질문에 소문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해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일축했습니다. 민정실에서 그 문체부 인사 국과장들 스크린하고 있었다고 아까 증언 나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를 소문이라고 그러잖아. 추측이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술 마시면서 들은 소문이라잖아요. 재판 말미에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이 딱 한 가지만 더 라며 증인 신문을 이어가려 하자 참 진짜 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검찰을 살짝 비웃거나 공판 도중 자신의 변호인을 시켜 대신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시종일관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검찰의 우 전 수석 기소. 그 부실수사 대가와 애를 검찰이 재판에서 먹고 있는 건지 애초 기소 거리가 안 되는 걸 기소한 건지 우 전 수석 재판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정재계 언론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른바 장충기 문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장충기 문자? 이거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나 청와대 관계자, 네. 청와대 인사 같은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네. 언론사 관계자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네. 요약하면 뭐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탁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뭐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문자다. 좀 허탈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자라는 평가입니다. 네, 뭐 일국의 경제부총리와 직접 문자를 뭐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경환 부총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요. 네. 장 전 차장, 뭐 직위는 일단 미래전략실 차장이고 직급은 뭐 삼성그룹 사장이긴 한데요. 네. 장 전 차장은 부총리님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메르스 관련 의논 드리고 싶습니다. 장충기 드림 이런 식의 문자를 네. 보냈는데 최경환 부총리와 뭐 이른바 사태 무마를 위한 직거래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평가입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뭐가 더 있나요?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가 네. 뭐 장 전 차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인데요. 네. 뭐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뭐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 참고하세요라고 하며 보낸 문자인데요. 네. 뭐 이어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이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와 동일한 내용이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그 삼성그룹 말씀 자료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냈다. 적어도 말씀 자료에 대한 교감이 네. 있었다. 즉 어떤 점이 논의될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밖에 보니까 언필칭 언론사 관계자들이라는 사람이 광고 좀 달라고 절절매면서 뭐 통사정하는 뭐 문자도 있고 존경하는 장충기 사장님 뭐 운운하면서 본인 사회 이사나 자식 취업 청탁까지 하는 등 뭐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 진짜 많이 있던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보면은 청와대가 독대 말씀 자료를 미리
보냈다, 교감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특검도 바로 그 집중해서 본 점이 그 점입니다. 네. 이 장충기 문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김기식 의원에 대한 뭐 동향보고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네.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특검이 이 장충기 문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다. 바로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관 업무를 하든 뭐 동향 네. 파악이든 장충기 사장 이러니까 그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편의를 위해 뭐 이른바 작업을 좀 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의 하나가 최순실 뇌물을 고리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이라는 바로 이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이 장충기 문자 이게 근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되긴 된 건가요? 네, 제출이 됐고요. 네. 재판부는 증거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게 네. 지난달 25일 제44차 공판에서 네. 특검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뭐 공소 사실과 관계없다 뭐 이러면서 제지해서 공개되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네. 재판정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이게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온 건가요? 네, 지난 9일, 지난 수요일이죠. 시사인이라는 그 주간지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요. 네. 특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시사인이 어떻게 접수했냐. 네. 그래서 결국 특검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 내용은 공개하지 마라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어떻게 법적인 영향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하기 전에 이 증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여론은 매우 좋지 않은데 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들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법원은 아무래도 법원에 제출된 재반 사정과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선고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뭐 법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였는데 굳이 양형 사유로 크게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부가 어떤 증거 능력을 채택하느냐가 선고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충기 전 차장 이 휴대폰을 3년 넘게 썼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휴대폰 왜 안 바꿨냐는 질문에 숨길 게 없었다, 뭐 없다라고 했는데 뭐 자신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선고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국정원 대선 댓글 사이버 외곽팀 조사 결과를 오늘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인데 오는 30일로 잡힌 원세훈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회신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정원의 이에 대한 조직적 운영 개입 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사이버 외곽팀 운영 목적은 대형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반대로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에 앞서 자료 검토를 신속히 끝낸 뒤 조만간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 인사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대법원장 선임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지명자가 발표될 것 같은데 신임 대법원장으로 박시환 전 대법관이 뭐 유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에 사법연수원은 12기로 동기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문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는데요. 네. 이듬해인 2005년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은 법관 내 비판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지난 1998년과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반대해서 판사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이른바 2차 사법파동 그리고 4차 사법파동, 당대 두 차례에 걸친 사법파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개혁 성향 법조인으로 꼽힙니다. 네. 뭐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평소 성향을 보면은 법원 개혁이 화두인 지금 적임자처럼 보이는데 왜 고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고려해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관측부터요. 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박시환 전 대법관이 끝까지 나는 못 맡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인데요. 네.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18일쯤에는 지명자가 발표돼야 한다는 타임 스케줄이 나옵니다. 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도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 18일에 지명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전수환 전 대법관인데요. 네.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장이 지명되면 여성 최초의 대법원장이라는 이제 상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전수환 전 대법관도 최근 자신의 SNS에 박시환 전 대법관이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며 자신은 대법원장직이 오더라도 고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뭐 가장 유력하다는 대법원장 후보 두 사람이 지금 다 안 맡겠다 또는 못 맡겠다 고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도 판 검사를 안 하고 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후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진보 법조인입니다. 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대한변협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는데요. 네. 선임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민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지난 9일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만 봐도요. 네. 김남준, 김진 변호사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 민변 출신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네. 김남준 변호사의 경우 민변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그리고 김진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과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네. 뭐 민변 출신 다른 인사들이 더 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검찰위원회 발족식 전날인 8일 한 자리가 비어있던 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사법연수원 23기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는데요.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냈고요. 네. 지난 2007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네.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진보 성향 법조인입니다. 네. 서울대 법대와 남성법관으로 대표되는 이 헌법재판관에 여대를 나온 민변 출신 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네. 어느 모로 봐도 파격을 넘어선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니까 남편이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던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지평 출신들도 뭐 크게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앞서 전해드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부인은 헌법과 인권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는 아주 드문 풍경이 펼쳐졌고요. 네. 지평 출신들을 더 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영 지평 대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원전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네. 또 근 40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으로 발탁된 김영문 변호사도 법무법인 지평 출신입니다. 네. 김영문 변호사도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직에 발탁된 법조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민변과 지평의 전성시대는 전성시대인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변 부산지부 창립 멤버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 그리고 지평이 강금실 전 장관이 주축이 돼서 세운 법무법인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네요. 어찌됐든 뭐 문 대통령이 본인이 아는 사람, 그리고 뭐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용인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열흘간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주요 유포자 및 이를 방조한 사업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박 사장이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인 회사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자진퇴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폰 문자 분석에서 최순실 씨에게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사실을 밝혀냈고, 박 사장은 실제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취임했습니다.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 신문하는 등 보건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과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8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